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더론입니다. 지난번에 사기꾼들의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, 오늘은 그러면 이제 돈을 안 떼려면은 아예 처음에 빌려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, 은행권 대출을 우리가 해준다,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어떤 신용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돈만 빌려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. 그럼 뭐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? 은행도 아닌데. 저거를 이용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원래는 담보가 있으면은 뭐 괜찮죠. 담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명의의 집이 있다. 뭐 아니면은 그 사람 뭐 명의에 하여튼 뭔가가 있다. 뭐 자동차가 있던 뭐가 있던. 그거 다 저기 뭐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. 예.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있다. 그러면 거기다가 뭐 저런 거 해놓는 거예요. 무슨 막 가등기 같은 걸 해놓는 거죠. 그래서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데, 그 부동산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.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가등기 설정해달라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? 그거 제가 나중에 끝에 말씀드릴게요. 어쨌든간 그렇게 가등기를 좀 해갖고 이제 어떤 그 사람 재산에서 담보를 설정을 해놓고, 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잖아요. 가등기 뭐 저당권이랑 뭐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당권이나 뭐 가등기나 어차피 담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, 그런 걸 좀 해놓고 그거 된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시면 제일 좋고, 만약에 그런 게 없다, 나 돈도 없고 땅도 없어,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사기꾼들이 보통 하는 게 그냥 나 못 믿냐는 식이에요. 오빠 믿지? 이거예요. 못 믿죠. 당연히 사람인데. 예?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. 말을 믿으면 안 돼요.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믿으면 안 되고, 그 사람이 어떤 가진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뭐 통장도 요즘에는 위조를 하거든요. 뭐 내 통장에 막 이만큼이 찍혀 있어 막. 그럼 그 돈 쓰지 왜 나한테 돈 빌려?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그러니까 뭐 그 돈은 뭐 이 돈은 뭐를 하기 위해서 뭐 따로 이렇게 해놓은 돈이라 당장 빼기가 그래. 이 지랄 한다니까요. 예. 미친. 응?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지 마시고, 어쨌든 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거 한번 해보세요. 어차피 그러면은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달아 할 게 없다니까요. 저쪽에서 돈을 못 빌려서 안달일 텐데.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. 서류를 요구를 하세요. 일단은 저기 뭐 신용 조회 해보소라고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저기 뭐 무슨 고려 신용정보, 뭐 세안 신용정보, 뭐 이런 신용정보 회사들이 이렇게 해줘요.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경우에 해주는데, 본인이 원하면 본인 거 해줘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가고, 당신 명의의 당신 이름으로 그 신용조회 해보서 하나 받아오라고. 근데 그것도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. 같이 가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. 가서 어, 여기 신용조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서, 그러면 이제 신용조회 해보서를 이제 주거든요. 돈은 좀 들죠, 당연히. 예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30만 원 돈 들어요.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뭐 이렇게 드는데, 그거 한번 받아보시면 나와요. 그 사람 뭐 나이스 등급인가 뭐 이런 거 해갖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, 뭐 그 나와요.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10등급이 이제 제일 진짜 완전 퍼킹한 신용 등급이죠. 근데 아마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거의 8등급, 9등급, 10등급일 거예요. 캐피탈도 막히고, 당연히 은행권은 다 막히고, 이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돈을 빨아먹기 시작하는 건데, 그게 함부로 돈 빌려주시면은 결국엔 진짜 후회하십니다. 담보가 있으면은 뭐 담보를 걸고 이제 빌려주셔도 되는데, 어쨌든 간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 반드시 신용조회 해보서 뭐 한번 받아보시고, 검토를 해보시고, 그게 낫고요. 만약에 신용조회 해보를 했는데 등급이 좋아요. 그러면은 그냥 거기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주세요. 예. 어지간한 대부업도 막 8등급, 9등급이라도 이제 대출 해주거든요. 물론 고리긴 하죠, 고리. 예. 그냥 거기 가서 어차피 그냥 빌리라고 해요. 나 돈 없으니까. 그게 제일 확실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. 예. 돈 한번 잘못 빌려주면은 그냥, 예, 두고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.
그리고 하나 또 팁이 뭐가 있냐면은 돈을 그래도 빌려주실 때 그냥 빌려주지 마시고 좀 그 차용증 같은 거를 확실히 이렇게 좀 쓰세요. 예.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공증을 받는 건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뭐 공증을 받아서는 뭐 그게 뭐 그냥 뭐랄까 그냥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제대로 작성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의미 그거밖에 사실은 원래 없거든요 원래는. 근데 이런 돈 같은 거 빌렸을 때 만약에 안 갚았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. 쉽게 얘기하면은 1,000만 원을 만약에 빌려주면서 만약에 그 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을이 뭐 몇 날 며칠까지 뭐 그 1,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뭐 뭐랄까 즉시 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하도록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문구 뭐 즉시 뭐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갑에게 갚도록 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거는 만약에 그 날짜가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입증을 하면은 그냥 그 차용증 공증받은 차용증 가지고도 바로 집행이 돼요. 예. 그게 바로 이제 공정증서의 위력인데 그런 건 있어요. 예. 바로 그냥 집행력을 인정을 해갖고 그래서 공증문서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진정성립이라고 해서 그 그냥 나와 저 상대방이 이거를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작성한 것이다. 이 문서는 그거를 증명하는 그 의미 이상은 없어요 원래는. 근데 이런 어떤 돈이 연관된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유사시에 바로 그걸 가지고 재판 안 거쳐도 돼요. 공증 문서가 있으면 공증된 차용 증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바로 그 해당 문구가 있다면은 그 날짜가 지나면은 바로 그냥 판결을 받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. 그럼 그냥 재판 안 거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. 압류 추심 다 되고 빨간 딱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실 만해요. 예. 괜히 번거롭게 이렇게 그 뭐냐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차라리 낫죠. 근데 무엇보다도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게 좋아요. 서로 문제가 되니까 친한 사람이면은 괜히 사이만 틀어지는 거고 안 친하면은 또 뭐 더 골 때리는 거죠. 받아내기가. 심지어는 그놈이 가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니까요. 예?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바닥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진짜로 내 돈 찾아 산말리가 시작되는 거죠. 예? 결국엔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. 만약에 친한 사람인데 내가 돈을 안 빌려줘서 저 사람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그냥 버리세요.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여러분이랑 멀어지면은 딱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. 예. 원래부터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는 거지. 뭐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을 뭐 잃을까봐 두렵다? 아니 그 정도 값어치밖에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안 만나시는 게 더 좋아요, 진짜로. 예. 인생 조언입니다, 진짜. 그래서 어쨌든 간, 오늘의 결론은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, 만약에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꼼꼼히 따져서 빌려주되 어지간하면 빌려주지 말자. 결국에는 돈은 빌려주지 말자가 오늘 결론이네요. 예, 이상한 결론이긴 하지만, 나중에 돈 떼이고, 그냥 쌍쇼 타면서 진짜 복장 터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